What's up? 올라 아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RTX 30 시리즈가 출시된 후 모니터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080과 3090에 어울릴 만한 모니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3080과 3090을 리뷰할 때 사용했던 모니터가 있습니다. 바로 4K 해상도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 LG E7GN 950입니다. 이 리뷰 때문에 4K 고주사율 모니터가 필요해서 제가 LG전자 요청해가지고 대여받아서 이 테스트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제품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협찬 영상입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느낀 점과 제품에 대한 평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RTX 3080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4K 게이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4K 모니터들은 대부분 60Hz 이 주사율이 한계였죠. 그러니까 영상 시청이라든지 작업용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미 게이밍하면 100Hz 이상의 고주사율이 익숙한 상황에서 해상도만 4K로 바뀌어서는 사실 의미가 없겠죠.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E7GN 950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악사리 박스가 있는데요. 내용물은 USB 업스트리밍 케이블과 DP 케이블, 그리고 HDMI 케이블, 전원 케이블과 어댑터, 마지막으로 케이블 클립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사용 설명서와 보증서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품질 확인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대충 살펴보니까 테스트도 진행을 했고, 또 이 전반적으로 색상 정확도는 델타 E 값 기준으로 5 미만인 것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과 공포의 CD가 있네요. 요새 이거 돌릴 수 있는 PC가 있나요? 제발 USB로 좀 바꿔주세요. 자, 스탠드 받침은 V자용 스탠드 받침입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모니터에 스탠드 조립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뒷면 포장지만 뜯고요. 이렇게 원터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딱 물려준 후 하단은 받침대는 이 손으로 이 나사를 돌려서 조여주면 조립이 안전하게 끝납니다. 도구가 필요 없죠. LG의 이런 조립 방식은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외형 및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패널은 27인치에 3840에 2160 해상도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나노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나노 IPS 패널은요, 백라이트에 나노 입자가 적용되어서 이 불필요한 빛의 파장을 잡아서 이 기존 IPS 패널에 비해 훨씬 높은 색감 구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패널은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사면 슬림 베젤이 적용되었습니다. 응답 속도는 GTG 기준으로 1ms 값을 가지고 엔비디아 G-SYNC 호환 공식 인증을 받아서 티어링이라든지 셔터 터링에 상당히 강점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한 G-SYNC뿐만 아니라 AMD의 FreeSync 프리미엄 프로도 지원을 합니다. 자, 배사 디스플레이 HDR 600을 지원하고요. 컬러 비트는 10비트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트루 10비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8비트의 AFRC 방식의 10비트를 지원합니다. 자, 후면은 LG 울트라 기어 시그니처인 이 붉은 원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블랙, 레드, 투톤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로고가 요 상단에 자잡고 있는데, 울트라 기어의 UG, 그러니까 울트라 U, 기어 G, UG를 이 날개 모양으로 형상화한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 로고가 새로운 울트라 기어 로고라고 하더라고요. 완벽한 승리에 날개를 달아준다. 그런 의미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로 하면은 무조건 이긴다. 지면 어떡하죠?
이 출력 포트로는 디스플레이 1.4 DSC 포트가 하나 있고요. 2개의 HDMI 2.0 포트, 그리고 USB 3.0 업스트림 포트가 하나, 이 다운스트림 포트가 2개, 헤드폰 단자와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 리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탠드라는 건 제 모니터 리뷰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스탠드의 경우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이 틸트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좌우 회전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니터 가격이 109만 원인데 좌우 회전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 피벗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는 4K 해상도 모니터인데 피벗이 되는 거죠. 배운 모니터입니다. 제가 앞서 패널 설명을 드릴 때 이 사면 슬림 베젤이 적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이 아몰퍼스 실리콘 기술을 사용했었는데 이 제품은 옥시드 TFT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 아몰퍼스 실리콘 기술보다 이 전자 이동 속도에서 한 40배 이상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3840에 2160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픽셀이죠. 이 4K 해상도에서 144Hz의 빠른 주사율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장점이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이전보다 베젤을 얇게 설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면 슬림 베젤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포트의 경우 DSC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모니터 설정에서도 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스트림 컴프레션이라는 이 DSC 기술은 화질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해상도 고주사율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신 기술이 적용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뭔가 LG의 최신 기술이 많이 적용되었고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실어준 제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도 실제 사용을 하면서 체감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자, 저는 이 모니터를 거의 한 달 가까이 사용했는데요. 사용 시간만으로 따지면 거의 260시간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뷰가 리뷰로 치면 거의 사골급의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니터 분석 장비를 통해서 패널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색상 전역의 경우는요, sRGB 100%, 어도비 RGB 89%, DCI-P3 98%, NTSC 86%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측정 기기의 표기 한계상 만약 100%를 넘어가는 값은 그냥 100%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스펙시트상에서 sRGB 135%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기기상에서는 더 자세한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자, 반면에 DCI-P3는 이 스펙시트상 98%였는데 스펙과 동일한 값이 측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마 값의 경우 모니터가 지원하는 감마 프리셋이 총 4개인데요. 모드 1은 감마 2.1, 모드 2는 감마 2.2, 모드 3은 감마 2.6, 모드 4는 감마 2.3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밝기의 경우 최대 밝기는 375.4칸델라로 측정되었는데요. 스펙시트상에서는 400칸델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보다는 제가 측정한 값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측정상의 오차 범위를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당히 밝은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정확도입니다. 지금껏 LG의 나노 IPS 모델의 경우 제가 리뷰할 때마다 색역과 이 색상 정확도에서 좀 많이 놀랬었는데요. 이 모델 역시 최소 0.18, 최대 1.99, 평균 0.85로 게이밍 모니터라고는 하지만 색역과 색상 정확도만을 놓고 본다면 그냥 그래픽 및 영상 작업용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상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 1ms 응답 속도는 OD, 오버드라이브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응답 속도 오버클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ms 응답 속도에서 역잔상의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이 모니터 옵션 화면에서도 만약 화면에 불편함을 느끼면 응답 속도를 낮추라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빠르게 보다는 그냥 빠르게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더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패널의 성능이 너무 좋고요. 나노 IPS 패널이 주는 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협찬이라서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K 해상도에서의 영상 시청이 주는 만족도는요, 굉장히 높고요. 또한 게이밍에서도 144Hz 고주사율이 전해주는 이 부드러운 화면은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게이밍 모니터인 만큼
게임에 맞는 다양한 화면 모드와 또 뭐 어두운 안부를 밝게 해주는, 그래서 좀 더 적을 식별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블랙 스테빌라이저 기능이라든지, 뭐 잘 쓰는 분들은 없으면 아쉽죠, 그 크로스 에어 기능, 그리고 인풋 렉을 줄여주는 다이나믹 액션 싱크도 지원을 합니다. 또한 이 제품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 이 비싼 모니터를 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위닝포스 라이팅입니다. 이 제품은 2세대 위닝포스 라이팅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기존 1세대와는 달리 사운드 싱크와 비디오 싱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프리셋을 통해서 백라이트를 적용해서 멋진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또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부적인 값을 조절하는 것과 더불어 이 시스템의 사운드에 조명이 반응한다든지, 혹은 이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화면에 반응하는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RGB 감성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4K 144Hz, 뭐 저도 이 제품을 통해서 처음 경험해본 해상도의 주사율인데, 처음엔 그랬어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사용했었던 게 QHD 165Hz였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참 말로 설명하기가 진짜 애매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 LG의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있고, 뭐 보여지는 화면이나 색감, 그리고 마감, 뭐 심지어 이 감성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K 해상도와 27인치의 궁합에 대해서는 분명 아마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제품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한다면 그냥 거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RTX 3080이나 3090에서 진짜 이 그래픽 카드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제대로 실감하게 만들어주는 몇 안 되는 모니터 중 하나니까요. 아쉬운 건 아무래도 가격일 겁니다. 무려 109만 원. 좀 아름다운 가격이죠. 하지만 최상의 화면과 고성능의 게이밍 시스템에 맞는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반드시 손에 꼽을 수 있는 모니터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뭐 주머니 사정 넉넉하시거나 RTX 3080이나 RTX 3090을 게임에서 제대로 사용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협찬이니까 칭찬만 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리뷰를 뭐 몇 편 이상 이제 쭉 보셨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협찬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막 칭찬 없는 얘기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뭐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가격 빼고는 깔 게 없어요. 진짜 이 색감이나 뭐 화면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100번 얘기해 본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봐야 됩니다. 왜 나노 IPS 하는지 측정값이 그렇게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화면이 좀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7인치 4K는 좀 그래요. 30인치급 이상으로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LG가 모니터는 잘 만듭니다. 모니터는 잘 만드는데 가격만 좀 그쵸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을 텐데 말이죠.